첫 번째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두고 언론이 완전히 스텝이 다 꼬였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일단 뉴스 신세계에서 폭넓게 다루었으니까 뭐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가장 웃겼던 게 뭐냐면 바로 1월 5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면 우리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가는데 북한은 리선권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래서 격이 맞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조평통 위원장 같은 경우는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김정은이 그 국가기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네. 예, 국가기관의 기관장이고 지금 남북이 올림픽 이런 긴장 무드 속에서 화해를 위해서 올림픽 참가를 앞두고 만나는데 격이 무슨 상관이에요? 아 잠깐만 북한의 속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수상하네. 아 기사 찾아보면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스텝이 완전히 꼬였다. 예, 물론 또 이 이전에도 묵묵부답, 남한의 대화 재개 요청에 북한의 응답 없어 이런 기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이제 전화선 이제 막 꽂았는데 그 하루를 못 견디고 북한에서 응답이 안 온다고 지랄지랄들을 했지. 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격 되게 좋아하네. 그 문 대통령님 중국에 갔을 때도 그렇게 홀대 받았다고 네. 차관이라고 지랄지랄하더니 이제 또 북한에 가가지고 또 격 맞추라고 그러네. 이것도 그렇죠. 분명히 앞으로 이렇게 그 시비 또 걸 거야. 저는 연애 전문가 하승주 소장님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네. 남녀가 싸워도 화해하는데 다시 연락이 되는데 하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남북이 2년간 한 라인이 끊어져 있다가 네. 다시 개통이 되는데 그래도 하루 정도는 북한도 바로 다시 연락해요. 그래도 좀만 지금 하면 좀 그렇고 좀 하루 정도는 좀 뜸을 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연애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네. 하루면 너무 짧습니다. 뜸을 좀 들이는 기간이 최소 3일은 돼야 됩니다. 그렇지. 너무 싸 보입니다. 북한 애들도 어지간히 몸이 달았구만. 그 한라인이라는 것도 이렇게 좀 끊어져 있었으니까 콜드라인이잖아요. 달궈주려면 하루가 걸리죠. 그렇죠. 콜드라이드래. 또 재밌어한 게 사실 우리 수능 형밖에 없어. 냉라인. 미안해. 아니에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지금 좀 이성을 잃었어요. 네. 지금 나문이가 지금 멍 때리고 있었잖아. 자, 그다음에 우리 문꿀 오소리 워싱턴 지부장께서 네. 문재인 대통령 100% 지지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도란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상반된 기사를 쓴 사람이 있다면서요? 예, 바로 1월 3일 역시나 조선일보 강인선 기자의 워싱턴 리포터란 기사였었는데요. 와,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제목과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한미 동맹 의구심 커지고 있다. 미국이 공격당하면 한국이 싸워줄까? 우와, 그러면서 이거 문제 있다. 이러다가 한미동맹 깨지고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굉장히 공포심과 불안감이 가득한 기사인데요.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은 백악관 현직 관리의 코멘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익명, 전직, 민간연구소. 심지어 15년 전 부시 행정부 때 관료까지 호출을 해서 이 관련 코멘트를 따낸 거예요. 더군다나 이 기사의 말미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마지막 부분 2004년 노무현 부시 대통령 시절 케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 연구원 등은 한국과 이혼하라는 책에서 미국이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국 안보를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로 끝납니다. 얘들 진짜 웃기네. 네. 그렇게 전화할 데가 없어? 왜 얘들한테 물어봐? 이거 전화한 것도 아니야. 14년 전에 발간된 책에서 딴 거예요. 에? 2004년이요. 그걸 왜 지금 갖고 와? 그러니까요. 그것도 저기 인터뷰 딴 것도 아니야. 이런 책이 있다더라. 죄다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본 건데 물어보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네요. 애잔하다. 네. 진짜. 예, 제가 뭐 사실 잘 모르긴 합니다만 케이토 연구소라는 데는 처음 들어봤고요. 예. 이런 듣보잡이 있었냐? 네, 그 한국과 이혼하라는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저 처음 들어봤어요. 물론 뭐 제가 뭐 몰라서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외신 기사를 갖고 와서 한국 정부를 공격하면 특히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먹혔잖아요. 네. 이제는 안 먹히는 거고 이 기사 나오고 바로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지지합니다. 예, 곳간에서 임신이냐? 곳간에서 임신하면 안 되죠. 네. 임신은 좀 안전한 장소에서 하시고요. 곳간에서 임신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헤드라인을 김남원 앵커께서 읽어주시는데 원래 우리 빠기 쳐야 되잖아. 네. 근데 다 웃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곳간에 기분 좋은 소식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라는 아주 기름진 음식이 있기 때문에 웃음이 납니다. 조선일보가 이제 트럼프 100% 지지 발언이 트위터에 올라온 거잖아. 네. 근데 이제 백악한 공식 브리핑이 또 따로 있었고. 네. 요걸 또 두 개를 차이를 근거로 대면서 100% 지지 발언이 백악관 공식 브리핑에는 빠졌다는 거 가지고 또 요게 100% 이게 아니다. 아니 어떻게 백악관 공식 브리핑에서 100% 지지한다는 말을 해요. 아니 그렇고 미국 대통령이 지 입으로 얘기를 했으면 그걸로 게임 셋이지.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든 이걸 흠을 잡아보려고 차라리 애를 쓰더라고. 트럼프 트위터 해킹설을 내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우리 또 논평 한마디 하고 가죠. 조선일보 이렇게 놀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기사가 너무 허접하니까 일단은 놀리는 거지만 애자네. 예 논평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북핵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축 중에 해결책 중에 하나는 한미동맹의 강화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청와대와 미국의 백악관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시키고 서로를 갖다 서로 못 믿도록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의 조선일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이 불신을 조장하기 위해서 들이대는 근거가 뭡니까? 14년 전에 발간된 책에서 듣보잡 책에서 나온 문구 하나를 갖다 들고 와서 지금 이렇게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냉정하게 묻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국가의 적은 누구이며 북핵 위기를 갖다가 해결하는데 방해 세력은 누구냐는 거야. 조선일보 너네들이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가 지금 보기에 얘네들은 진짜 반미주의자야. 그렇죠. 종북 빨갱이야. 조선일보야말로 종북 빨갱이 반미주의자 새끼들이야 이거. 저는 이게 여당이 되고 나니까 그 성조기를 들고 집회에 나온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이 반미 빨갱이주의자들은 진짜 저희다 진짜 잡아 쳐놔야 됩니다. 국가보안법 우리가 어떻게 이룬 한미동맹인데. 그러게 말이야. 진짜. 그러니까 조선일보 지금 최근 기사는 진짜 국가보안법으로 다 쳐놔야 돼. 맞습니다. 이제 태극기 집회도 조선일보 앞에서 해야 돼. 시청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야겠습니다. 뭐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조금만 자리를 옮겨서 한미동맹 파탄 시도하는 조선일보 자체하라. 자폭하라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한 손에 성조기를 들고 국가는 한미동맹. 내가 부채춤을 추겠습니다. 내가 부채춤을 추겠습니다. 우리 집 한복집입니다. 엄마한테 얘기해서 큰 사이즈 한복 만들어서 부채춤을 추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네. 좋은데? 우리 조선일보 그 앞에 그 동아면세점 예. 그 앞에 집회 신고해가지고 우리 거기서 공개 방송할까? 제가 하겠습니다. 부채춤 추면서 한미동맹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나 진짜. 또 하나 여기 원고에는 없는데 그 남북 그 고위급 회담이 성사 직전까지 지금 조율 중에 있잖아요. 그 연합뉴스라든가 YTN 같은 데서 내보냈던 뉴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북한 비핵화 갈 길 멀어 이런 헤드라인으로 뉴스를 내보냈어요. 갈 길 멀지. 갈 길 멀죠. 갈 길 멀지. 근데 지금 불과 몇 달 전까지 서로 미사일 실험까지 하면서 극한의 이 긴장 구도를 만들다가 지금 어떻게든 올림픽을 통해서 화해의 물꼬를 터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 상황에서 북한 갈 길 멀다. 비핵화 갈 길 멀다. 이 뉴스 또한 그냥 연맥이려고 만든 뉴스가 아닌가. 당연히 갈 길은 엄청나게 멀죠. 근데 해결하라는 게? 그 먼 길을 갖다가 한 발 한 발 내디뎌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스타트 라인에 딱 섰는데 저기 지금 목표 지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건 제가 예를 들면 또라이 추석이나 설날 때 친척집에 가면 큰 집에 가면 1년에 한 번 보는 친척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난 사람 있어? 예, 만나는 사람 있습니다. 이러면 결혼 언제 할 건데? 애는? 애 교육은? 집은 전세? 야, 너 전세 살아서 어떡해? 바로 애든 몇이야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예,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5일 중국 외교부 관리 한 명이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 북한 육자회담 수석 대표 협의를 위해서 입국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이 외교부 관리의 멘트를 주로 보도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문 때 일어난 기자 부상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을 공항에서 영접했던 쿵시안유 부부장입니다. 이 쿵시안유 부부장이 바로
지금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육자회점 수석 대표예요. 네. 이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홀대? 아닌 거죠. 그 당시에 차관보가 나왔다고 해서 홀대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 차관은 공석이었고 지금은 또 승진해서 차관입니다. 그래서 원래 요거는-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급조해서 바로 승진을 시켜줄 수는 없으니까. 네. 거기도 중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시스템이 그렇죠. 있는데, 근데 예정은 되어 있었고 직무대행이잖아. 직무대행은 그냥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직무대행에 대해서 개념을 상실한 모르는 사람들이 헛소리를 한 거지. 네. 왜 차관보 따위가 나오냐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 한 번 안 해본 인간들이야. 그거. 아, 홀대론 얘기 더 하고 싶지도 않아. 아, 워낙 조악한 논리들이라. 대신 우리가 너네들을 홀대해 줄게. 좋습니다. 아유 이거 두고두고 괴롭혀. 우리 얼마 전에 서초동으로 가는 야당 범죄인 의원들 네. 예, 어워드를 했었잖아요. 그 중에 최경환, 이규현 두 사람이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네, 구속됐죠. 우리가 녹음하기 한 덕분이 아닐까요? 녹음하고 있을 때 영장심사 들어가고 있었고요. 우리 녹음 시점에 영장 심사 중이었어. 그래도 여론이나 이제 검찰들 마음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업로드하기 이전에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고마해. 아, 저 둘이 이 풀리면. 근데 이 두 사람 구속 기사를 보면 묘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꼭 앞에 헤드라인에 문재인 정부를 집어넣어서 마치 그 여당 인물인 것처럼 그 자유한국당이란 당적을 세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전직 부총리의 추락, 정권이 바뀌자 점점점 정치 보복인 것처럼 마치 죄검대 끌려 들어간 것처럼 쓰는 기사들이 많아서 있습니다. 몸시내려가 보통이 아닙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전에 성완종 씨만 하더라도 이분도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새누리당. 네, 근데 뇌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돌아가셨을 때 이 사람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다고 명시했던 기사가 거의 없었어요. 네. 이런 것처럼. 그 지금 그렇게 놀리고 있잖아, 실제로. 새누리당 애들, 자유한국당 애들이 연루돼 있으면 당 이름이 빠져. 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연결돼 있으면 곧장 문재인 대통령 이름까지 꺼내고 네, 온단 말이야. 참 이게 진짜. 그때 특히나 우리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명을 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도 있고 이러는데 이우현 의원도 이 사실 워낙 뭐 전력이 화려하신 분이어서 대한민국 사람 다 자유한국당인 거 알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 몰라. 나는 몰랐어, 솔직히. 예, 그 듣보잡이긴 한데 그 과거의 이력들을 보시면 화려합니다. 뭐 오만 뭐 진짜 좀그 수준 이하의 발언들은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인데. 아니 실제로 그 최경환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실제로 어떤 언론사에서 사진을 잘못 썼다니까.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사진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건 심각한 명예훼손이거든. 물론 그 최경환 의원이 뭐 그 바로잡는 정정을 아마 요청해서 네. 사진을 바꿨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 이름을 왜 안 쓰냐고. 그건 또 우리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는 그러시지 않습니까? 당 이름 안 나오면 어디? 자유한국당. 그렇지. 예. 네, 다 우리가 알아서 보지. 이제. 자, 우리 이번 주에 그 댓글전에 많이 참여하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 기사인데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어요. 네. 여기 정말 엄청나게 댓글 알바단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열심히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보수 언론의 논평들은 어떻습니까? 맹폭이 이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비명, 이러다가 망해요. 공장을 해외로 옮기겠다. 셀프 주유소에 습격, 알바 줄 돈이 없어서 가족들이 나와서 일해요 등등등등. 네, 이런 공장을 무슨 씨발. 아, 저 오바들 진짜 대단하다. 장난하죠. 근데 이 뉴스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팩트에 오류가 있거나 왜곡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월 2일 채널 A 같은 경우는 야간 시급은 1.5배, 심야 영업 포기했어요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는데요. 야간 수당이 새벽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하면 지급된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야간 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네. 이 부분이 틀리고 또 5인 이상에 해당되거든요. 네. 편의점인데 5명 알바생 있는 편의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미친 거지. 그거는. 야, 이건 그거는 진짜 망하려고 작정한 거지. 언론이 정말 참여정부
시절에 네. 그 정도 급이네요. 야, 그리고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획책하는 게 뭐냐면 진짜 이거 최저임금 하나 가지고 민심 이반을 획책을 하는 거거든. 이간질을 최대한 시켜보겠다고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건데 이런 거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 5일 근무제를 전격적으로 시행을 할 때 그때도 나라 망한다고 노무현 정권, 노무현. 노무현 네. 대통령 주 5일 시행한다고 할 때도 완전히 나라 망한다고 나라 망한다고 난리가 했어요. 났었어. 난리 그때도 났었죠. 뭐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다는 또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 해외 공장 이전 하라 그래. 걔네들 못 한다고요. 무슨 공장 이전이 애들 뭐 그냥 이사 가는 거냐? 하여튼 네. 이거는 최저임금을 올릴 때마다 있었던 레파토리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계속 조금 댓글전 참전을 하면서 네. 계속 싸워서 해야 돼요. 아까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팩트네요. 그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편의점주들이 다 망하는 것처럼. 네. 근데 편의점에 5명이 있을 정도면 그거는 편의점이 아니죠. 아니죠. 거기 뭐 마트야? 대형 마트 수준이지. 대형 마트라도 그렇지. 5명이나 말도 안 돼. 아니 실제로 그래요, 그죠? 네. 예. 또 이제 보수 언론이 편의점 점주를 기본 인터뷰로 설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왜 그런가요? 노동 강도 자체가 편의점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노동 강도 엄청나고요. 아, 물론 힘드시죠. 네, 기본적으로 취급하는 제품, 유통, 마진 그 무엇 하나 네. 본사 규약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으로서의 성립 요건이 굉장히 떨어져요. 사장이지만은 내가 어떤 제품을 팔지, 어떤 마진을 어떤 제품을 마진 취할지도 결정하지 못하죠. 그런 상태에서 마이크를 들이대고 최저임금 인상돼서 한 달에 20만 원 돈 더 나가시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은 아이고 힘들죠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업종에 있어서. 아니 보수 언론이 그렇게 편의점주를 걱정할 거면은 본사 횡포에 대해서 다뤄야지. 바로 그거야. 본사랑 건물줄 달아야죠. 그렇죠. 사실 그 핵심이 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갑질이 문제가 있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빼놓고 최저임금 그거 몇 푼 가지고 네. 지금 시비를 터는 거거든. 그렇죠. 알바생이랑 편의점 업주는 마진을 나눈 사이가 아닙니다. 마진을 나눈 사이는 본사와 편의점주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 알바생과 그 편의점주의 갈등 구도로 갈라치기 하냐? 갈라치기를 아, 하는 진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댓글창에도 올려주셨는데 저희 정치 계피로 한번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뭐 경제학자라든가 좀 우리 하승조 소장님이 계시죠. 아니 뭐 제가 하고요. 아, 네. 우리 하 소장이 그 새로운 방송 하면서 이런 거 집중적으로 다뤄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근데 제가 노동 문제는 제가 상당히 긴장되는 소재라 가지고 요거는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해서. 공부는 많이 해야 돼. 근데 지금 그 어떻든 댓글 전쟁을 치열하게 이렇게 해보니까 직접 참전을 해보니까 확실히 저쪽은 조직과 기계가 동원되고 있다는 냄새가 네. 확실히 나요. 그 댓글 내용이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무수히 많은 이런 보수 언론의 말도 안 되는 논조에 동의하는 댓글이 그렇게 무수히 많이 달릴 거라고 나는 생각이 안 되거든. 신기해. 저는 이번에 정말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쪽 댓글단들이 뉴스를 안 봤나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 100% 지지 발언을 못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인간이라면 거기 기가 한번 눌리고 몇 시간은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걔들은 똑같은 말을 계속 달고 있더라고요. 뉴스를 안 본 상태에서 막 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기계적으로 하니까. 아니면 기계한테 입력이 덜 됐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로버트가 아직 입력이 안 됐어. 네. 자, 이렇게 미디어 비평이었고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옳아요. 우리가 오니까 너희들은 계속 그렇게 하세요.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그 빡치는 기사들을 보면서 옛날에는 화가 버럭버럭 났는데 너무 수준이 저열하고 예전에 조중동의 논조라면은 진짜 아픈 데만 골라서 조져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뭐 유효타가 없는 네. 등심 같은 맞습니다. 기사들이라서 웃음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도 그냥 악에만 바쳤어. 네. 새로운 프레임 개발에 실패했고 새로운 논리 개발에도 실패했다. 아니 지금 정권 창출된 지 정권 교체된 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프레임 변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쓸 게 없으니까 쓰던 거 또 쓰는 거야. 2년 프레임. 요즘 계속 2년 프레임 쓰잖아. 전혀 안 먹히는 거. 그래서 문바 프레임 쓰고 예, 뭐 딱 그거 두 개예요. 하여튼 윤갑표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곳간에서 임신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마음이 좋네요. 씨, 그만들 하라고. 자, 지난주 주요 뉴스 정리해 주시죠. 역시 뭐 이번 주는 100% 지지 발언이 제일 핫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좀 언론 편도 다뤘지만 이번에는 그 각 정당의 논평을 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유당 논평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발언 전과 트럼프 발언 이후로 나눠서 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과 후가 많이 달라야 되잖아요. 네. 그냥 같습니다. 그게 너무 좀 재밌었던 것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유당 논평을 좀 살펴보면요. 트럼프 발언 전에 대표적인 그쪽 코멘트들이 뭐 한미 갈등을 유발하려는 북한의 책략에 결코 돌아서는 안 된다. 한미가 언제 갈등했다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대화 구걸이 북한 핵 완성을 도와주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게 바란다. 그리고 김정은 신년사를 환영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북의 책략에 놀아나는 것이다. 북한의 말 한마디만 기다리는 오매북망. 신조어죠. 오매북망. 네, 문재인 정권이 갈수록 가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또 오매북망 이거 하나 만들었다고 속을 얼마나 얼마나 좋아했겠어. 히트, 섹시한데 막 이러고 단톡방에서 서로 돌려보면서 자, 그러면은 트럼프 발언 이후에는 뭔가 논리가 개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치근합니다. 장제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장제원이 지금 수석 대변인입니다. 자유한국당에. 한미 군사훈련 연기되었죠. 이내 초래될 수 있는 한반도 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 지어야 한다. 존나 웃기죠. 아니 트럼프 왕자께서 네. 얘기를 했다고 연기하겠다고. 근데 책임을 왜 원사이드하게 문재인 정권이 집니까? 이거 가장 유치한 논평 중에 하나였던 거죠. 차마 트럼프를 까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트럼프 까 그냥 니들 아무나 막 다 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트럼프 인기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 네. 자, 그럼 바른당 논평도 좀 살펴볼게요. 바른당이랑 자유한국당이랑 뭐 스탠스가 약간이라도 다르냐. 냉전적 사고는 아니 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바른당의 전매 특허는 그거죠. 코리아 패싱. 네. 그래서 북핵 문제 관련해서 운전석에 앉겠다고 했다가 코리아 패싱이라는 수모를 겪었는 정부가 자칫 명예훼손을 위해 성급하진 않을지 걱정이다. 근거 없는 낙관으로 우물에서 숭늉 찾다가 우물에 빠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발언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트럼프 발언 이후에는 약간 멘붕이 왔어요. 약간의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100% 지지 발언까지 나왔잖아요. 한미 군사훈련도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미봉책일 뿐이다. 뭐야 그게 뭐가 미봉책이야. 아니 앞에서는 다들 북한에게 저전세로 임하다가 큰일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하고 해결이 되니까 미봉책이라고. 뿐이다. 지나친 기대와 근거 없는 낙관론은 절대 금물이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정보가 0이죠. 정보가 0바이트입니다. 정보가 네. 0바이트. 지나친 기대와 근거 없는 낙관론은 절대 금물. 지나친 기대와 근거 없는 낙관론은 절대 금물은 어떤 문장에도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아닌 거야. 그냥 리포트 쓸 때 사회과학 일반 교양 리포트 쓸 때 그냥 글자 수들려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나쁜 건 나쁘다죠. 그리고 이제 삼수 끝에 어렵게 유치한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한미가 연기에 그 군사훈련 연기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그 고민과 결정을 존중한다. 꽤 생각해주는 척하고 말을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 평창 올림픽이 삼수 끝에 성공한 거 뭔 상관입니까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안철수 얘기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기대돼요. 네. 아 그냥 다 똑같아요. 자유당이나 바른당이나 안철수나 다 똑같습니다. 다 등신 같아요. 북한이 내걸는 조건을 쉬이 받아들여 지금껏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위로 돌리고 한미 공주에 엇박자를 내서 안 된다. 한미 공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엇박자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100% 지지한데. 네가 엇박자를 내고 있잖아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 안철수한테 한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안철수 측근인 김중로 최고위원도 한마디 했는데 이게 제일 웃깁니다. 오늘의 완전 히트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미국에서 마지못해 듣는 형국으로 느껴진다. 이 문장은 마치 누구지? 뉴스룸의 손석희가 차가운 시석급의 그 복심술 네. 예, 발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우리가 언제 강력한 요청하는 거 네가 봤냐? 미국에서 마지못해 들을 때 우리가 100%란 말을 씁니까? 네. 마지못해 들으면은 기왕 결정된 거 잘해보아라라고 말해야지 맞잖아요.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이어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아니죠?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문구를 하시잖아요. 네, 문구를 하시죠. 예, 박지원 국당 예, 전 대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즉시 연기를 지지하며 그 군사훈련 연기입니다. 네. 사전에 미국과 조율되었다. 미 정부의 부정적 견해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 자기가 늘 주장해오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분은 문꿀까지는 아닌데 문꽃가루. 좀 더 뭉치면 꿀인데 문꽃가루 오소리.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연기 요구를 하면서 미국과 협의한다고 했을 때 비난하던 세력들을 어떠냐, 이제 니들이 입이 10개로도 할 말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이게 누구냐면 유승민을 갈구는 발언입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100% 지지 발언을 보고 반성을 했습니다. 한국 내 국내 지지율이 80%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네. 트럼프가 뚫었잖아요, 그걸. 네네, 그렇죠. 우리도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우리도 100% 지지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안철수 측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문프께서 트럼프의 의중까지 완전히 쥐어다 놨다 하는, 그죠? 우리가 강력히 요구하면 미국에서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주는 이런 그 세계 최고 지도자로 격상된 걸 느끼게 됐습니다. 한국 패권이네, 한국 패권. 미국을 좌지우지하네. 우리가 강한 압박에 그냥 트럼프가 무릎을 꿇었어. 네. 야당은 친문 패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또는 과거 문재인 전 대표가 당내 패권만 휘두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 전 세계 패권을 휘두르는 그런 문프라고. 대단하십니다. 세계 총통 문재인? 그런가? 안철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우주 총통으로 가는 지금 이 트럼프의 100% 발언을 보면은요, 이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서도 대한민국 언론들이 정말 쓰레기다, 이걸 알고 있고, 야당의 의원들이 전혀 애국심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신의 발언을 뒤틀어서 해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100%라고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철수 측근인 김중로 최고위원회 했던 말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미국에서 마지못해 듣는 형국을 느껴진다. 100%라고 말을 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네. 근데 이 표현 그대로 액면으로 받아들여도 김중로 표현 들으면 우리가 미국보다 더 강대국이야. 그러네. 우리가 황상이야. 우리가 항상. 잠깐 삽입하는 말로 한마디 좀 드려도 될까요? 해.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나 우리나라 선거에 외국이 개입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실제로 그런 적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외국의 반응 같은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 보수 야당들의 집권에 대해서 전 세계 누구도 그를 환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전략 핵무기를 국내에 반입하겠다고 하고 그 전략 핵무기 반입이 안 된다고 하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이 당론으로 결정돼 있고 당사 현수막에 그게 걸려져 있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굉장히 위협하는 존재로서 대한민국의 보수 야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 정당이 사실은 존재할 수 없어요. 마치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스라엘에서 핵무기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 아예 천명하겠다라고 하는 정당이 대통령으로 되겠다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선거에 개입은 못하겠지만 그런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데서 굉장한 우려를 표명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전 그거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자,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자유한국당은 자폭하라. 네. 한미동맹 그만 좀 괴롭혀라. 배에 가스가 자주 찰 때, 화장실 갔다 와도 잔변감이 남을 때, 풀어지는 변을 자주 볼 때, 화장실에서 일을 보면 쭈루룩 할 때,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오만디환을 검색해보세요. 오만디환은 대장 관련 식품으로서 별도로 광고는 하지 않았는데도 드셔보신 분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꾸준하게 판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화학적인 첨가물은 전혀 넣지 않고 천연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무색소, 무방부제, 무화학 첨가물로 만든 오만디환입니다. 오만디환은 오만디샵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70-4686-4287입니다. 다음 뉴스는 아랍에미리트 연방 관련한 뉴스인데요. 굉장히 좀 시기성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방 차관이었던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회 이거 실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발언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랍에미리트 연방 쪽에서 그 비밀 양해각서 MOU를 대외비로 분류해달라고 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연방 측의 요구로 비밀로 했을 뿐이지 특별한 내용이 있어 숨긴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비밀 MOU를 맺었다는 것을 시인한 발언이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 MOU 맺었던 내용이 MLSA라고 해서 양국 군대가 평시와 전시의 각종 군수 물품 용역을 지원하는 협정이잖아요. 예, 군수협정이죠. 예,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파병된 아크 부대가 중동 지역 분쟁에 자동 개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박근혜 정부 국방부 차관이었던 의원이 이야기했다는 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되겠죠? 네, 이제 그 구체적인 MOU가 뭐 공개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비밀로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아랍에미레이트 관련된 보도를 보면 사실 지금 청와대가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이냐? 국익을 생각해야 돼. 국익. 그렇죠. 청와대는 지금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 엄마 입장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아랍에미레이트와의 외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명박근혜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공식화할 네. 수는 없는. 그래서 이 와중에 보수 언론이라든지 거의 모든 언론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는 정치 공세로 마음껏 써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본인들의 약점인데 그걸 참아 깔 수 없는 그 입장을 그것도 약점이라고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건 악마성이 더블로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쟤네들은 지금 얘기를 못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껏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야, 이 새끼들아 며칠 안 남았어 이것도. 왜요? 마음껏 즐겨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곧 한국을 방문합니다. 아하. 네, 곧 옵니다. 상황 다 그때 종료될 거고요. 그때 양국 간의 어떤 이렇게 논의가 잘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반격이 들어갈 겁니다. 후일담 성격으로.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음껏 까불어 이 새끼들아. 게다가 저기 중동은 발칸반도와 더불어 늘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데 아닙니까? 아직 뭐 협정 내용이 없습니다만 진짜 자동 개입이 있다로 그러면 이거 진짜 폭탄이에요. 폭탄이지. 이게 우리 뭐 중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모든 국가들이 서로 사이가 다 안 좋고 게다가 순위파 시아파가 서로 늘 대립하고 있고 그 아랍에미리트가 어느 나라랑 전쟁을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는 역학관계가 서로 진짜 골치 아프고 복잡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심지어 아랍에미레이트라는 그 연합 거기는 연합 국가예요. 왜 연합 국가냐면은 그 나라도 전부 쪼개서 나눠서 통치하는 사실상 하나의 국가 단일 국가라고 네. 보기 힘든 나라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아랍이란 곳이 복잡한 곳인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진짜 자동 개입한다? 그럼 이건 불지옥에 뛰어드는 거야. 우리나라가 끔찍한 지금까지 거예요. 네. 테러 안전 국가라는 칭호가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당 놈 새끼들이나 언론에서 계속 어떤 프레임을 짜고 있냐면은 마치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뭔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계속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야3당이 공조해서 뭐 국정조사를 한다는 등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에 나와라. 이제 공세를 지금 펴고 있잖아요. 기다려 이 새끼들아. 진짜 나가면 어떡할래? 이게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노무현 정부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이걸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이 노무현 정부 때 2006년에 체결한 한 UAE 군사협정에 기초해서 이라크 부대 파병이 이라크 부대가 아니라 아크 부대 파병이 이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파병은 이명박 정부 때 일입니다. 2010년 11월 1일이고요. 이거는 2009년 12월 UAE 원전 수주 후 1년 반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약한 고리로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정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임종석 비서실장 때리고 있죠.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금 청와대 참모들한테 청와대 관계자 발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말 조심해라 지금 해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또 하나 약한 고리가 어디냐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에요. 네. 여기를 또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하면서 마치 송영무 장관이
그 새 정부 들어서 새로운 어떤 송영무 장관이 아랍에미레이트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갔다 와서 사고 친 것처럼 지금 또 소설을 막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 쪽 국방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예, 반격을 준비하고 네.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이게 보수 언론에서도 차마 이걸 갖다 다 엮지는 못하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뭐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프레임을 짜더라고요. 책임이 있을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지금 기사가 쭉 나오고 있는데 조금 며칠 기다려 이 새끼들. 다음 기사는요, 이명박 관련한 기사입니다. 또 이명박을 잡는 루트가 지금 제일 빠른 코스가 바로 다스잖아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루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김관진을 잡으면은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 국방장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관진을 구속시켰었는데 검찰이요. 근데 신광렬 판사가 구속 적부심으로 풀어준 적이 있죠. 네. 이에 이철희 의원이 대응 성격으로 12월 27일 이급 문서 하나를 깠어요. 비밀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보면은 김관진이 직접 사이버 사령부 활동에 대해서 서명을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김관진 서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사령부 관련 BH 협조회의 결과라는 문건입니다. BH는 블루하우스죠. 청와대죠. 네, 요걸 깎기도 했고요. 국방부도 27일에 사이버 사령부 군사비밀 문건 21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10년 12월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방향 보고, 그리고 2011년 4월 효율적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고급 인력 확보 및 양성 방안, 2012년 1월 BH 현안 업무 보고, 그리고 2012년 2월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등등의 문건입니다. 김관진이 지금 잡혀 들어가면요, 김관진의 의리가 테스트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 네. 이런 여기도 또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김관진이 지금 뭐 구속 적부심 풀려났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이미 김관진은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검찰 수사를 받기 때문에. 예. 우리가 늘 하던 얘기가 진짜 요인을 잡으려면 요인의 주변 인물부터 차례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다스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김관진도 마찬가지고 이명박의 수족들이 하나하나 다 얼마 전에 또 누구지? 이우연하고 같이 들어갔던 최경환? 네, 최경환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주위로 같이 방어를 해줄 팀이 다 붕괴되고 있고요. 감옥에 일단 들어와서 구속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죄다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하나씩 내놓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이명박 주변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에피소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예, 별도 에피소드에서 한번 신나게 털어봅시다.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살펴봤고요. 문글 오소리 동정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그 문파들의 포털 댓글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나도 홍준표 찍었지만, 나도 안철수 찍었지만. 나홍찍, 나안찍.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패턴인데요, 소장님? 제가 지난 총선과 지난 대선 때 나름 유행을 시켰던 유행어가 제가 딱히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는 유행을 시켰거든요. 네. 왠지 대유행이 불었는데 특히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서 택시 기사님들 설득할 때 그 네, 코멘트 많이 맞습니다.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한다는 걸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바이어스가 자꾸 생겨요. 쟤는 한쪽으로 편향된 애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매우 효과가 좋았는데요. 이게 이제 발전이 되어서 나는 홍준표 찍었지만 나도 안철수 찍었지만 외교는 정말 짱이야 류의 댓글들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없느냐? 효과가 있어요. 있어요. 나도 막 속았어. 우리 청취자 게시판에 어떤 분이 분명히 이 사람 우리 편인데 나도 안철수 찍었지만이란 글을 쫙 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일종의 페이크였죠. 근데 이게 한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또 그게 하나 있었죠. 남은지 씨. 네. 남은지 씨가 누구냐면은 나도 문재인을 지지하지만 정치신세계 너희들은 정말 문재인 정말 도움 안 되시죠. 네. 저는 그래서 이거를 기만 군비 경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쪽에서 공격을 하면 저쪽에서 방어를 하고 서로 기만으로 댓글을 다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닌가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예.
나도 안철수 찍었지만 나도 홍준표 찍었지만 야,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일단 이 뭐랄까 마음 속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진실에 대한 열망을 누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 차마 제가 이거 저는 그때 항상 닉네임을 하승조로 달아야 되겠다 그러고. 자기 자신을 일단 억눌러야 돼. 그렇죠. 자아를. 그러니까 별개의 자아를 만들어야 새로 돼. 다 하나 만들어서. 아, 고생하신다 진짜 우리 문꿀 오소리 분들. 요즘은 우리 멤버들도 포털 댓글 전에 다들 열심히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네. 해보시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생생하게 좀 느낄 수가 있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가서 막 적기 펴가지고 비추 때려놓고 네. 다시 적기하고. 가끔 전 댓글도 씁니다, 이제. 제가 네. 얼마 전에 좀 유행시켰던 말 중에 하나가 뽁뽁이 터트리듯이 하라. 아무 생각 없이 톡톡톡톡 터트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이게 하루에 일정 분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의 댓글에 마음이 걸리면서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엄청나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좀 역시 마음을 좀 비우고 다시 한번 뽁뽁이 정신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뽁뽁이 정신. 혁명은 유쾌하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좋은 글을 올려주셨는데 D.H. 로렌스의 예, 시의 제목이 감동받았습니다. 다음 주 소식 좀 정리해 볼까요? 제가 간단하게. 예. 다음 주가 또 치열한 댓글 전쟁을 또 펼쳐야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뭐가 이슈가 될까요? 다음 주 화요일에 1월 9일에는 그 세계은행에서 2018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합니다. 예. 근데 우리 한국에 대한 내용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요거 조금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고용 동향 발표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청년 실업률이라든지 취업률 각종 통계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거 보수 언론이 또 통계 가지고 장난질 치고 민심 위반을 획책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미 댓글 전쟁 예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 지금 1차 협상이 끝났어요. 네, 끝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기사가 또 쏟아져 나올 거예요. 여기서 좀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고요. 세 가지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하나씩. 네. 세계 경제 전망. 세계 경제 전망. 네, 발표한다는 거. 그리고 12월 고용 동향 결과가 나온다는 거. 예. 그리고 한미 FTA 1차 협상 끝났다는 거. 예. 경제 쪽으로 특히 이게 보수 언론이 장난질 치기 딱 좋은 소재들이다. 네. 그러면 그 뉴스에 들어가서 댓글로 나도 홍준표 찍었지만 이번 한미 FTA 잘한다. 정말 잘했네요. 이렇게 글을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취자 의견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토너님. 감상표에 그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항상 정말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포용하고 외연 확장하시고 그 나쁜 놈들 조지는 건 우리가 하자는 권순웅 위원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문꿀 다이어리 재고 그 처리가 힘들다면 치맥 파티에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치 신세계 샵 망하면 안 돼요. 흑흑흑흑. 그리고 하승주 소장님 앞으로도 하실 방송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문꿀 다이어리 재고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귀한 물건을 어떻게 치맥 파티에서 팔 수가 있겠습니까? 프리미엄으로. 네, 현장에서 팔면 아무래도 조금씩 할인을 해줘야 될 텐데 프리미엄으로 저는 합시다. 그냥 샵에서 잘 팔겠습니다. 진짜 몇 건 안 남았어요. 한 5건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 마감임박. 네. 그다음 캐롤 2003님. 하필이면 내 얘기를 내가 읽겠는데. 그럼 내가 읽을게. 네. 가피님 초창기부터 극기는 알고 있었지만 더욱 무르익고 있어요. 샤프심 지질 이후 점점 성장해가는 가피님 개그 코드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무지 뿌듯하네요. 너무 잼나고 웃겨서 믿고 보는 야당 리포터입니다. 앞으로도 야당 전문 부탁드려요. 네, 저는 뉴스도 야당 뉴스밖에 안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대 최강적인 개그가 샤프심 지지율이었는데 그렇죠. 예, 아직까지 그 뛰어넘는 게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많이 만들었어. 네. 샤프심 지지율 그거 히트 쳤고 네, 간수 없는 감. 간수 없는 감. 한내피에서 나왔었죠. 그다음에 자바국. 자바국. 이거는 내가 만든 거잖아. 오래 하니까 쓸만한 개그도 나오고 그래요. 네. JYK님입니다. 지난번 조기숙 교수님 편 잘 들었고요. 그중에서도 의원님들이 개인 정치하지 말고 팀플레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신 부분에
특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작년 소위 진보 언론에 실망하여 끊었던 구독 비용을 민주당 팀플레이어들에게 후원해주고 싶습니다. 아 진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개인 정치 안 하고 팀플레이 하는 것이 정치적 자산도 되고 심지어 돈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아, 다 동의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에피소드 한번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지님께서 최저임금 정책 설명해주는 에피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요새 기자들 최저임금이 약한 고리인 거 알고 선동기사 많이 쓰네요. 목기춘도 최저임금 비정규직 지적하긴 했는데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은 을끼리 갈등 부추기는 소재라서 예민한 부분도 있고요. 저는 최저임금 전장으로 가는 거는 당연히 우리에게 이득입니다. 어쨌든 간에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 꼭 우리들은 보면 기득권을 걱정해 주는 것이 본인도 같이 정신적인 기득권이 그러니까요. 되려는 그런 묘한 심리들이 있거든요. 아까 편의점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3만 개 있습니다. 네. 3명씩 아르바이트생만 생각해도 9만 명의 생계가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와 비슷한 전쟁이 바로 뭐 무상급식 같은 전쟁들인데요. 네. 다들 기득권 논리를 기대서 기득권이 아닌 무산계급들에게 선동을 하다가 호되게 당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싸울 테면 싸워보면 좋습니다. 최저임금 저는 당연히 우리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깝치지들 마시고. 블루베리 요구르트님. 우선은 좋은 방송 해주셔서 무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승조 소장님이 나올 때면은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하승조 소장님 큰 소리로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하승규입니다. 역시 잘 안 들려. 아니, 저희가 스파르탄 훈련을 통해서 네. 하승조 소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서 수업 능력을 확 높였습니다. 네. 이제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님 섭외 중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추대님 만나고 싶어요. 네. 열심히 섭외해 보겠습니다. 예. 준비 중입니다. 자, 그리고 여자 짱돌님께서 야당 의원 시상식은 진짜 여러 번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주옥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편집했거든. 편집뿐만이 아니라 원고 작업을 우리 왜 내 이름 말 못해? 왜 내 이름 말 못해? 예, 원고 작업을 직접 하시고 기획을 했습니다. 진짜 제주꾼입니다. 제주꾼. 상준 엄마님, 강원도 시골에서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문구 로소리가 될 수 있게 앞길을 밝혀주는 정치 신세계 매일 업데이트 기다리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며칠 전에 문꿀 다이어리 배송을 받았는데 하승주 소장님의 친필 엽서가 들어있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아우, 부끄러워. 예. 더비평도 처음부터 마지막 회까지 꾸준히 들어온 청취자 입장에서 하승주 고일성님의 합류 두 손 들어 환영합니다. 워낙 멀리 살고 있어서 1주년 축하드리러 직접 가지는 못하고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 보내드려요.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모두 건강하시고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뭐 선물 오는 거야? 네. 아, 그 더비편 그거 진짜 하드코어한 방송인데 그걸 들으시다니 진짜 대단하십니다. 가피 룸룸님. 네. 가피님이 방송에서 하도 끝내준다는 표현을 많이 하셔서 중독됐는지 저도 모르게 4살 딸한테 포비 끝내주게 든든하다. 이 핫도그 맛 끝내준다 이러고 있습니다. 참 큰일이네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끝내주네요. 네. 품격님, 지난해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만든 엄청 의미 있는 해이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저의 기둥인 아버지께서 하늘로 가신 가슴 아픈 해였습니다. 아버지 가신 지 이제 겨우 3개월.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대구에서 사시고 박정희를 우리나라 최고의 리더로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 영향으로 저도 학창시절까지 항상 집에서 구독한 조선일보를 읽고 현대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살았죠. 그러다 노무현 대통령을 계기로 각성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 안 만날 때마다 정치 이야기로 엄청나게 분쟁을 벌였었죠. 저희 아빠가 하늘로 가시기 5개월 전이었을 겁니다. 문 대통령님을 여전히 종북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에게 눈을 열고 귀를 좀 열어 세상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라고 핀잔을 드렸어요. 그저 그렇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애잔하기도 했고 답답했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시대에 그 지역민들에게 가해진 또 다른 피해였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이렇게나마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트윗을 하다가도 팟캐를 듣다가도 그날 생각이 나서 자꾸 가슴이 아프답니다. 하늘에서 이젠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계실 제 아버지를 위해서 정치 신세계에서도 말씀 좀 전해주세요. 너무너무 죄송했고 아빠의 셋째 딸이 많이 사랑한다고요. 다음 생에도 저희 아빠로 태어나 주세요. 라고요. 아유, 네. 참 뭉클합니다. 네. 예. 아마 천국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좋은 분들이랑 이야기 나누시면서 좀 넓은 시각 갖게 되셨을 거예요. 그 정치 신세계 듣고 계실 겁니다. 딸과 같이. 근데 그 정말 공감이 많이 가는 게 제가 박사모나 어버이연합이나 이런 분들 제가 욕 안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해드린 이유가
바로 지금 방금 이 품격님 말씀하고 같은 취지예요. 저는 그분들도 이 시대의 희생자이고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저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어찌됐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다만 나와 생각이 다를 뿐이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분들의 집회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다만 뭐 혐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폭력행위 이런 것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분들의 집회, 시위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시선 자체를 갖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조선일보가 반미 종북성 기사를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동아면 연세자 앞에서 같이 제가 부채춤을 출 테니까 박수 한번 같이 조선일보 폭파 시위 한번 같이 하시죠. 예. 자, 이렇게 웃으면서 맞출까 합니다. 여러분의 그 애정어린 감상평 잘 받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좀 더 발전하는 정치 신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남훈, 하승주, 권순욱, 윤가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불신을 조장하기 위해서 들이대는 근거가 뭡니까? 14년 전에 발간된 책에서, 듣보잡 책에서 나온 문구 하나를 갖다 들고 와서 지금 이렇게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냉정하게 묻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국가의 적은 누구이며, 북핵 위기를 갖다가 해결하는데 방해 세력은 누구냐는 거야. 조선일보 너네들이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가 지금 보기에 얘네들은 진짜 반미주의자야. 그렇죠. 종북 빨갱이야. 조선일보야말로 종북 빨갱이 반미주의자 새끼들이야 이거. 저는 이게 여당이 되고 나니까 그 성조기를 들고 집회에 나온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이 반매 빨갱이주의자들은 진짜 저희다 진짜 잡아 쳐놔야 됩니다. 국가보안법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한미동맹인데. 그러게 말이야. 진짜. 그러니까 조선일보 지금 최근 기사는 진짜 국가보안법으로 다 쳐놔야 돼. 맞습니다. 이제 태극기 집회도 조선일보 앞에서 해야 돼. 시청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야겠습니다. 뭐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조금만 자리를 옮겨서. 한미동맹 파탄 뭐 시도하는 조선일보 대체하라. 자폭하라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한 손에 성조기를 들고 국가는 한미동맹. 내가 부채춤을 추겠습니다. 내가 부채춤을 추겠습니다. 우리 집 한복집입니다. 엄마한테 얘기해서 큰 사이즈 한복 만들어서 부채춤을 추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네. 좋은데? 우리 조선일보 그 앞에 그 동아면세점 예. 그 앞에 집회 신고해가지고 우리 거기서 공개 방송할까? 제가 하겠습니다. 부채춤 추면서 한미동맹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나 진짜. 또 하나 여기 원고에는 없는데 그 남북 그 고위급 회담이 성사 직전까지 지금 조율 중에 있잖아요. 그 연합뉴스라든가 YTN 같은 데서 내보냈던 뉴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북한 비핵화 갈 길 멀어 이런 헤드라인으로 뉴스를 내보냈어요. 갈 길 멀지. 갈 길 멀죠. 갈 길 멀지. 근데 지금 불과 몇 달 전까지 서로 미사일 실험까지 하면서 극한의 이 긴장 구도를 만들다가 지금 어떻게든 올림픽을 통해서 화해의 물꼬를 터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 상황에서 북한 갈 길 멀다, 비핵화 갈 길 멀다. 이 뉴스 또한 그냥 연맥이려고 만든 뉴스가 아닌가. 당연히 갈 길은 엄청나게 멀죠. 근데 그 먼 길을 갖다가 한 발 한 발 내디뎌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스타트 라인에 딱 섰는데 저기 지금 목표 지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건 저 예를 들면 추석이나 설날 때 친척집에 가면 큰 집에 가면 1년에 한 번 보는 친척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난 사람 있어? 예, 만나는 사람 있습니다. 이러면 결혼 언제 할 건데? 애는? 애 교육은? 집은 전세? 야, 너 전세 살아서 어떡해? 바로 애든 몇이야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예,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5일 중국 외교부 관리 한 명이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 북한 육자회담 수석 대표 협의를 위해서 입국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이 외교부 관리의 멘트를 주로 보도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국빈 첫 번째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두고 언론이 완전히 스텝이 다 꼬였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일단 뉴스 신세계에서 폭넓게 다루었으니까 뭐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가장 웃겼던 게 뭐냐면 바로 1월 5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면 우리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가는데 북한은 리선권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래서 격이 맞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조평통 위원장 같은 경우는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김정은이 그 국가기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네. 예, 국가기관의 기관장이고 지금 남북이 올림픽 이런 긴장 모드 속에서 화해를 위해서 올림픽 참가를 앞두고 만나는데 격이 무슨 상관이에요? 아 잠깐만 북한의 속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수상하네. 아 기사 찾아보면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정말 이 사람들이 스텝이 완전히 꼬였다. 예, 물론 또 이 이전에도 묵묵부답, 남한의 대화 재개 요청에 북한의 응답 없어 이런 기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이제 전화선 이제 막 꽂았는데 그 하루를 못 견디고 북한에서 응답이 안 온다고 지랄지랄들을 했지. 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격 되게 좋아하네. 그 문 대통령님 중국에 갔을 때도 그렇게 홀대 받았다고 네. 차관이라고 지랄지랄하더니 이제 또 북한에 가가지고 또 격 맞추라고 그러네. 이것도 그렇죠. 분명히 앞으로 이렇게 그 시비 또 걸 거야. 저 연애 전문가 하승주 소장님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네. 남녀가 싸워도 화해하는데 다시 연락이 되는데 하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남북이 2년간 한 라인이 끊어져 있다가 네. 다시 개통이 되는데 그래도 하루 정도는 북한도 바로 다시 연락해요. 그래도 좀만 지금 하면 좀 그렇고 좀 하루 정도는 좀 뜸을 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연애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네. 하루면 너무 짧습니다. 뜸을 좀 들이는 기간이 최소 3일은 돼야 됩니다. 그렇지. 너무 싸 보입니다. 북한 애들도 어지간히 몸이 달았구만. 그 한라인이라는 것도 이렇게 좀 끊어져 있었으니까 콜드라인이잖아요. 달궈주려면 하루가 걸리죠. 그렇죠. 콜드라이드래. 또 재밌어한 건 사실 우리 수능 형밖에 없어. 냉라인. 아, 미안해. 아니에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지금 좀 이성을 잃었어요. 네. 지금 나문이가 지금 멍 때리고 있었잖아. 자, 그다음에 우리 문꿀 오소리 워싱턴 지부장께서 네. 문재인 대통령 100% 지지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도람프. 도람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상반된 기사를 쓴 사람이 있다면서요? 예, 바로 1월 3일 역시나 조선일보 강희선 기자의 워싱턴 리포터란 기사였었는데요. 와,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제목과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한미 동맹 의구심 커지고 있다. 미국이 공격당하면 한국이 싸워줄까? 우와, 그러면서 이거 문제 있다. 이런 방문 때 일어난 기자 부상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을 공항에서 영접했던 쿵시안유 부부장입니다. 이 쿵시안유 부부장이 바로 지금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육자회장 수석 대표예요. 네. 이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홀대? 아닌 거죠. 그 당시에 차관보가 나왔다고 해서 홀대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 차관은 공석이었고 지금은 또 승진해서 차관입니다. 그래서 원래 요거는-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급조해서 바로 승진을 시켜줄 수는 없으니까 네. 거기도 중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시스템이 그렇죠. 있는데 근데 예정은 되어 있었고 직무대행이잖아. 직무대행은 그냥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직무대행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헛소리를 한 거지. 네. 왜 차관보 따위가 나오냐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 한 번 안 해본 인간들이야. 그거. 아, 홀대론 얘기 더 하고 싶지도 않아. 아, 워낙 조악한 논리들이라. 대신 우리가 너네들을 홀대해 줄게. 좋습니다. 아유 이거 두고두고 괴롭혀. 우리 얼마 전에 서초동으로 가는 야당 범죄인 의원들 네. 예, 어워드를 했었잖아요. 그 중에 최경환, 이규현 두 사람이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네, 구속됐죠. 우리가 녹음하기 한 덕분이 아닐까요? 녹음하고 있을 때 영장심사 들어가고 있었고요. 우리 녹음 시점에 영장 심사 중이었어. 그래도 여론이나 이제 검찰들 마음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업로드하기 이전에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고마해. 아, 저 둘이 이 풀리면. 근데 이 두 사람 구속 기사를 보면 묘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꼭 앞에 헤드라인에 문재인 정부를 집어넣어서 마치 그 여당 인물인 것처럼 그 자유한국당이란 당적을 세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전직 부총리의 추락, 정권이 바뀌자 점점점 정치 보복인 것처럼
마치 죄검대 끌려 들어간 것처럼 쓰는 기사들이 많아서. 있습니다. 몸시내려가 보통이 아닙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전에 성완종 씨만 하더라도 이분도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새누리당. 네, 근데 뇌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돌아가셨을 때 이 사람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다고 명시했던 기사가 거의 없었어요. 네. 이런 것처럼. 그게 지금 그렇게 놀리고 있잖아, 실제로. 새누리당 애들, 자유한국당 애들이 연루돼 있으면 당 이름이 빠져. 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연결돼 있으면 곧장 문재인 대통령 이름까지 꺼내고 네, 온단 말이야. 참 이게 진짜 그때 특히나 우리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명을 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도 있고 이러는데 이우현 의원도 이 사실 워낙 뭐 전력이 화려하신 분이라서 대한민국 사람 다 자유한국당인 거 알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 몰라. 나는 몰랐어, 솔직히. 예, 그 듣보잡이긴 한데 그 과거의 이력들을 보시면 화려합니다. 뭐 오만 다가 한미동맹 깨지고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굉장히 공포심과 불안감이 가득한 기사인데요.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은 백악관 현직 관리의 코멘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익명, 전직, 민간연구소, 그 심지어 15년 전 부시 행정부 때 관료까지 호출을 해서 이 관련 코멘트를 따낸 거예요. 더군다나 이 기사의 말미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마지막 부분 2004년 노무현 부시 대통령 시절 케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 연구원 등은 한국과 이혼하라는 책에서 미국이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국 안보를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로 끝납니다. 얘들 진짜 웃기네. 네. 그렇게 전화할 데가 없어? 왜 얘들한테 물어봐? 이거 전한 것도 아니야. 14년 전에 발간된 책에서 딴 거예요. 2004년이요. 그걸 왜 지금 갖고 와? 그러니까요. 그것도 저기 인터뷰 딴 것도 아니야. 그런 책이 이런 책이 있다더라. 죄다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본 건데 물어보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네요. 애잔하다. 네. 진짜. 예, 제가 뭐 사실 잘 모르긴 합니다만 케이토 연구소라는 데는 처음 들어봤고요. 예. 이런 듣보잡이 있었냐? 네, 그 한국과 이혼하라는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저 처음 들어봤어요. 물론 뭐 제가 뭐 몰라서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외신 기사를 갖고 와서 한국 정부를 공격하면 특히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먹혔잖아요. 네. 이제는 안 먹히는 거고 이 기사 나오고 바로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지지합니다. 예, 곡간에서 임신이냐? 아니 곡간에서 임신하면 안 되죠. 네. 임신은 좀 안전한 장소에서 하시고요. 곡간에서 임신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헤드라인을 김나원 앵커께서 읽어주시는데 원래 우리 빠기 쳐야 되잖아. 네. 근데 다 웃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곡간에 기분 좋은 소식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라는 아주 기름진 음식이 있기 때문에 웃음이 납니다. 조선일보가 이제 트럼프 100% 지지 발언이 트위터에 올라온 거잖아. 네. 근데 이제 백악한 공식 브리핑이 또 따로 있었고. 네. 요걸 또 두 개를 차이를 근거로 대면서 100% 지지 발언이 백악관 공식 브리핑에는 빠졌다는 거 가지고 또 요게 100% 이게 아니다. 아니 어떻게 백악관 공식 브리핑에서 100% 지지한다는 말을 해요. 아니 그렇고 미국 대통령이 지 입으로 얘기를 했으면 그걸로 게임 셋이지.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든 이걸 흠을 잡아보려고 차라리 애를 쓰더라고. 트럼프 트위터 해킹설을 내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우리 또 논평 한마디 하고 가죠. 조선일보 이렇게 놀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기사가 너무 허접하니까 일단은 놀리는 거지만 애잔해. 예, 논평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북핵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축 중에 해결책 중에 하나는 한미동맹의 강화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청와대와 미국의 백악관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시키고 서로를 갖다 서로 못 믿도록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의 조선일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걸 뭐 진짜 좀 수준 이하의 발언들은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인데. 아니 실제로 그 최경환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실제로 어떤 언론사에서 사진을 잘못 썼다니까.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사진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건 심각한 명예훼손이거든. 물론 그 최경환 의원이 바로 잡는 정정을 아마 요청해서 네. 사진을 바꿨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 이름을 왜 안 쓰냐고. 그건 또 우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는 그러시지 않습니까? 당 이름 안 나오면 어디?
자유한국당. 그렇지. 예. 다 우리가 알아서 보지. 이제. 자, 우리 이번 주에 그 댓글전에 많이 참여하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 기사인데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어요. 네. 여기 정말 엄청나게 댓글 알바단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열심히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수 언론의 논평들은 어떻습니까? 맹폭이 이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비명, 이러다가 망해요. 공장을 해외로 옮기겠다. 셀프 주유소에 습격, 알바 줄 돈이 없어서 가족들이 나와서 일해요 등등등등. 네, 이런 공장 무슨 씨발. 저 오바들 진짜 대단하다. 장난하죠. 근데 이 뉴스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팩트에 오류가 있거나 왜곡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월 2일 채널 A 같은 경우는 야간 시급은 1.5배, 심야 영업 포기했어요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는데요. 야간 수당이 새벽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하면 지급된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야간 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네. 이 부분이 틀리고 또 5인 이상에 해당되거든요. 네. 편의점인데 5명 알바생 있는 편의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미친 거지. 그거는. 야, 이건 그걸 진짜 망하려고 작정한 거지. 언론이 정말 참여정부 시절에 네. 그 정도 급이네요. 야, 그리고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획책하는 게 뭐냐면 진짜 이거 최저임금 하나 가지고 민심 이반을 획책을 하는 거거든. 이간질을 최대한 시켜보겠다고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건데 이런 거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 5일 근무제를 전격적으로 시행을 할 때 그때도 나라 망한다고 노무현 정권, 노무현 노무현 네. 대통령 주 5일 시행한다고 할 때도 완전히 나라 망한다고 난리가 났었어. 난리 그때도 났었죠. 뭐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다는 또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 해외 공장 이전 하라 그래. 걔네들 못 한다고요. 무슨 공장 이전이 애들 뭐 그냥 이사 가는 거냐? 하여튼 네. 이거는 최저임금을 올릴 때마다 있었던 레퍼토리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계속 조금 댓글전 참전을 하면서 네. 계속 싸워서 해야 돼요. 아까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팩트네요. 그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편의점주들이 다 망하는 것처럼. 네. 근데 편의점에 5명이 있을 정도면 그거는 편의점이 아니죠. 아니죠. 거기 뭐 마트야? 대형 마트 수준이지. 대형 마트라도 그렇지. 5명이나 말도 안 돼. 아니 실제로 그래요, 그죠? 네. 예. 또 이제 보수 언론이 편의점 점주를 기본 인터뷰로 설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노동 강도 자체가 편의점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화장실도 못 갈 정도.